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금까지 역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저가를 찍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성적표가 가름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 어제 살짝 드러난 모습이었는데 실적 시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시장의 매기가 어디로 쏠릴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매매 시그널을 잘 읽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장중 매매 시그널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 사흘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금요일장이죠. 어떤 흐름 보일지 예상 체결지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현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3%, 코스닥은 0.05%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장중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700선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92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 그리고 임상현, 임찬우 파트너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매매 시그널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지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었는데요. 그러면 종목별 예상 체결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상 체결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볼 텐데 오늘 강보합권으로 지나가면서 68,1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저가를 터치한 후에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힘이 좀 강하게 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 넘게 오르면서 44만 7천 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죠. 1분기 영업이익 2,5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나 하락을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44% 오르면서 11만 4천 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 강한 상승 탄력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82만 3천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0.16% 오른 32만 1,5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증시의 기술주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도 반등 성공하기도 했죠.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 우선주 딱 보합에서 출발 예상되고 6만 2천 원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0.1%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10만 원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와 LG화학은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 SDI는 약보합권 수준 정도 58만 1천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좀 강하게 낙폭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54% 밀린 51만 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는 딱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17만 8,5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지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은 0.7%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42만 7,100원 터치가 예상이 되는데요. 반면 LNF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23만 9,400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는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외 진출한다는 소식이 어제 그로 인해서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96% 조정받으면서 6만 1,800원 예상되고 있고요. 게임주가 선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58% 오른 10만 3,600원에 카카오게임즈는 1% 넘게 오르면서 7만 6,7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지금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10만 2,800원 예상되고 있죠. 역시 성장주, 특히 게임주가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합권 출발하면서 9만 1,500원 예상되고 있고요. 첨보는 0.12% 소폭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32만 원 터치 예상됩니다. HLB는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3만 원 예고되고 있고요. CJENM은 딱 보합 터치 12만 4,6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지수 예상 체결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 상승한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이프로젠 제약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 마감 후에 계열사 에이프로젠 매드가 합병 비율 변경 등의 회사 협병 결정에 대한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20%대 급등하면서 999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에이프로젠 매드 볼 텐데요. 역시나 회사 합병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 나온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12%대 급등하면서 1,815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TNR 바이오팹 볼 텐데요. 장 마감 후에 제약사 1위인 존슨앤존스 회장 동사 방문 기사가 보도가 됐죠. 이에 따라서 오늘 15%대 급등하면서 29,8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JW 신약입니다. 존슨앤존슨 회장 방한 소식 속에서 한국 존슨앤존슨과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체결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3%대 상승하면서 5,37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콘도 보겠습니다. 미국 자회사가 존슨앤존슨 부회장 출신 이사회 의장을 선임했다는 소식에 존슨앤존슨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5%대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1,49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생명자원 보겠습니다. 곡물 자금률이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고 하죠. 식량 완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를 받으면서 거의 7% 가까운 급등 예상되고요. 1,100원 출발할 것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신기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 수혜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11,950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래곤플라이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리스크의 연이틀 하락 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3,055원 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우려보다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2% 오른 44만 7,500원 터치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원스 살펴보시죠. 장 마감 후에 적정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영향받으면서 0.9% 오르면서 9,46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만나봤습니다. 네, 4월 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면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바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보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지수가 현재 떴는데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하네요.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처음에 하락 출발했다가 막판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을 때 오히려 조금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은 상승 전환이 됐던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증시 악재성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실제 시장은 실질적으로 강한 탄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에 대한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종목 중심으로 즉 단기적 변동성에 의존하는 어떤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좀 입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도 이제 상승에 대해서 조금씩 회복을 하려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력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시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마찬가지로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부분들, 제재 부분들에 대해서의 가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하원에서도 승인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수혜국의 이 지위로 있던 러시아 부분들의 견제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부분 그리고 어떤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에너지, 유가 부분들에서의 타격 부분들이 다소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WTI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 부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100 이상의 상승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제조업종 부분들의 타격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과 서방에서는 마찬가지로 비축유 방출에 대한 부분의 결정을 도래하게 되면서 유가 부분들이 다시 $100 내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는 상하이 지소세계에서의 어떤 봉쇄 정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 어떤 소비 관련된 부분, 운송 관련된 부분들의 악재성 요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WTI 가격이 하락의 폭을 조금 더 키워놨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다우 운송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동폭차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잠정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지표격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이 다우 운송지수인데요.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조업종을 비롯해서 자재의 어떤 운송들 그리고 항공, 선박에 대한 부분들의 운송 속도를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달성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컸다는 부분들은 결국 에너지 의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섹터 중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1.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모바일 게임과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뒤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경우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마찬가지로 현대시아 연구소를 마찬가지로 방문한다는 점에서 2차전지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원자력 발전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탈원전에서 다시 복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 원자력 발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로젠, MED가 같은 이런 개별 종목에서의 상승이 섹터를 또 이끌어내는 듯한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하실 때 특히 섹터 중심으로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결국은 종목 중심으로 간다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처럼 이제 주말에 상승상이 유효한 경우가 최근 들어서는 잘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들에 의한 매도세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종목의 변동성들이 오히려 좀 더 높아진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검색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서 말씀드리면은 전일 실적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또 검색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매수량이나 거래량 부분에서는 조금 지지부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일 발표 이후에 매수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주가를 올리시기보다는 올해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섹터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오늘 하락이 굉장히 큰 섹터는 손해보험 섹터 그리고 요소수 관련 전선 그리고 생명보험 관련 은행주입니다. 즉 이제 금융주들이 마찬가지로 섹터의 하락이 조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기가 다가오고 있고 특히 연준에서는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빈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에서는 다소 그간의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그 상승 매력들이 국내에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융에 대한 어떤 안정성 그리고 재정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디폴트 그 개인의 어떤 그 부채 회생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타격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조금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S&P 500 섹터에서 가장 큰 조각을 들였던 섹터는 이제 생필품 섹터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전일 마찬가지로 IT 섹터, 통신 섹터 그리고 이미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에 하락이 굉장히 컸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최근에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도 현재 지금 빈부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고소득층과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소비재 중심에서의 이슈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가 부분들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에스올과 같은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무리한 어떤 배팅, 즉 어떤 선물 상품과 유사하게 유가 부분들에 대해서 무작정 높게 평가한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유가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전환이 굉장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슈까지 녹여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금요일장은 아무래도 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혹시나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대표님?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어떤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한 상승 탄력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좀 언급드릴 것 같은데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에는 5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탄력을 얻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차익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 의해 묶여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부채를 이용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 종목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탄력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장기 추정에 대한 기회로서 저점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 이제 실제 완제품이었던 낸드라든가 아니면은 낸드라든가 이런 어떤 반도체 제품들의 가격이 계속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셨을 때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전공정과 후공정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소켓 키트라든가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충분한 매력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ISC가 마찬가지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전일 7% 가까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는 실적주 중심으로 목표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과 장기 수익면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도에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좁혔던 종목들은 대부분 영업이익 부분들, 즉 마진율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이라는 부분을 좀 언급드리면서 오늘 하루 공략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오전장에서의 공략보다는 오후장 중심의 어떤 이제 주말 효과를 기대를 하시면서 공략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유효하니까 특히 종목 중심으로 보실 때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종목들, 그 중에서도 단기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심으로 공략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자 매매 팁을 함께 녹여주시면서 종목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우리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또 간헐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은 코스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 지수의 어떤 차트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소가 이제 골든 크루스가
전체적으로 나오기 임박한 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61선 위로 21선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21 주기가 한번 돌고 눌림목을 돌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들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월봉상으로 보면은 양봉이 한번 나왔고 또 조정이 나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신다면은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3월달에 양봉이 한번 출현이 됐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4월에 이제 변곡점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은 상당 부분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을 보이고 있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투매 바닥권, 그 다음에 상승 눌림목,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별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1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너지느냐 다시 한번 쌍바닥까지 가느냐 하는 기로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자는 예측은 이제 전자의 시나리오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제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발표 부분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불확실한 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오히려 약세인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준다는 얘기죠. 만약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만약에 이제 작용이 되면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탄력적으로 저평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중소형주, 또 물량이 가벼운 부분들, 또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매도 영향권에서 자유로운 현재 개별주 부분들, 테마주 부분들이 상승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장세 논리가 성립이 좀 되겠죠. 자, 종목별로 한번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이제 거래량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KC라는 종목이 현재 눈에 띄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KC라는 부분들도 제가 한번 KC라는 부분들도 제가 이제 반도체 제품 부품 제조 전문 업체 부분으로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 언급이 되는 어떤 테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차트적인 요소를 잠깐 보면은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드린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이 바닥의 박스권이죠. 바닥의 박스권을 현재 돌파하는 어떤 시그널, 이 시그널들이 여기서는 눌림목을 보이고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캔들 시그널들이 이제 이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이 5일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5일째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해당이 된 흐름이기 때문에 2주째 상승을 한다는 의미가 좀 되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5일째 올라간다는 것이 2주째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가 관리가 되고 다음 주도 한번 슈팅이 된다. 그래서 주봉상 적2병, 장대 적2병 또는 적3병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KC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사변 형태 이후로 현재 시가 4일, 5일 전에 종가 이후로 이제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서 성공을 했다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들은 에이프로제행 같은 경우는 어제 합병 공시 때문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 이제 드래곤플라이 쪽에 어떤 흐름들인데,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게임주 쪽이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데, 드래곤플라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유심히 좀 지켜볼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전부 다 NFT 쪽으로 다 전환하는 쪽에도 흐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현재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AR, VR 게임을 개발을 좀 했고,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AR, VR 쪽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 흐름이 NFT에서 AR, VR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AR 글래스를 가지고 연말에 격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 지금 사명 바뀐 메타의 오큘러스 이런 홀로 나홀로 VR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AR 시장까지 확대가 되면 AR 시장은 앞이 보이면서 가상 어떤 그 세계가 보이는 그런 그 홀로그램 기법을 만든 안경에 해당이 되는데 드래곤 플라이가 AR, VR까지 동시에 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현재 파고들 수 있는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게임에서도 AR, VR 쪽이 대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드래곤 플라이 부분들을 현재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21선 돌파 안착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1선을 현재 중요하게 한번 체크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1선 부분들이 지지받고 이제 터닝하는 본격적으로 터닝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고 연달아 이틀 상승해주고 중간 2단짜리에서 약간 혼조 국면을 보여주다가 한번 튀고 한번 크게 급락이 되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 2단 올라가는 가운데 형성이 되는 그 상승 삽방의 십자가 도전 끝에 이제 4일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드래곤 플라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G 게임즈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게임즈 쪽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면은 가상현실 AR 게임 쪽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래곤 플라이, YJN 게임즈,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특별한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대동기어라는 종목이 좀 눈에 잡힙니다. 대동기어라는 종목이 눈에 잡힌 부분들은 농업 관련주로서 TYM 종목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고 상대적으로 현재 그 강한 하방 경신을 보이고 있는 대동이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대동에 대한 계열사, 대동기어, 그 다음에 대동금속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적인 의미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21선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추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한번 여기 21선에서 61선이 결집이 됐죠. 결집이 돼서 데드크로스 되지 않고 이제 정배열이 되고 있는데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냐면은 여기서 21선, 61선 수렴해서 주가가 박스권 삼각 수렴을 보이다가 한번 크게 튀어줬다가 21선 찍고 돌아서는 길목. 여기서 이제 상승사파 십자 도정이 좀 일어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 부분들이 현재 꾸준하게 한동안 뭐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대동 같은 경우도 순환매로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특징적인 종목군 같은 경우에 이제 NHN 복수가 있습니다. NHN 복수 부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5일 조정, 단기 급락 5일째에서 한번 V자로 들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V자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 싸이월드 오픈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완벽한 기능이 되지 않는 가오픈 단계에서 다시 한번 하나둘씩 사진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에 풀 버전 한글과 컴퓨터하고 같이 합작 범위를 세우는데 이 3D 버전의 미니룸, 아이룸, 현재 스퀘어 이런 기능들이 4월 말에 오픈한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는데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현재 저점이 높아지는 2중 바닥, 3중 바닥을 보이는 뒤에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도 살아있는 그 추세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LHM 벅스 분들이 오늘은 저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략 가능성, 공략을 해도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팔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종목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있네요. 관련돼서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뉴욕 증시가 4일 만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조정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를 어떻게 지지하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2,700포인트만 잘 지지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30포인트를 좀 잘 지지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95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진입 가능하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단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많이 눌렸던 종목들 많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특징주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제철이라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동부제철이 지금 현재 KG 쌍용차 관련해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아래 좀 변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눌렸을 때 차라리 모아가는 전략으로 68,000원 이후로 내려왔을 때 그때 모아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원전이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원전이 좀 약한 줄 알았더니 한신기계를 이제 대장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이제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좀 다양한 이슈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뭐 공장에 불이 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종목인데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리고 지금 육수가 하나 났죠. 유무상 증자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5천억 가량의 유상증자와 이제 무상 1대3 비율의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초석을 좀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 자금 조달 자금으로 4,700억 원을 이제 취득 자금으로 쓰고요. 그리고 300억 원을 채무 상환 금액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유상증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물론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상증자가 안 좋다는 영향이 있다고 아실 테지만 그래도 어떻게 돈을 쓰냐에 따라서 지금 유상증자는 좀 나쁘지 않은 영향을 좀 비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 신규 발행 수가 2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는 6월 16일 이후로 조금 청약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물론 무상증자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도 좋은 회사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만드는 회사고요. 꾸준히 지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이익 추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 회사는 꾸준히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눌려있다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고객사별 매매 비중의 추이인데요. 자, 이 부분도 지금 SDI, 그러니까 삼성 SDI도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보이시죠? SK온이나 모라타라는 회사에도 비중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SK온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시너지 날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V에 대한 매출이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슈가 있죠.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그리고 해외 증설에 대한 이슈도 있고 결국은 이 회사의 시그널은 빨리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차지를 하겠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에코프로 BM 오늘도 양봉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40만 원 넘는 지금 회사인데 오늘 주가가 40만 원 넘어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제일 좋은 가격대는 30만 원대에서 모아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은 전략인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저항 부분이 45만 원 부분에서 이거를 돌파한다고 하면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30만 원 밑으로 38만 원부터는 좀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45만 원 돌파를 했을 때는 신고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는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 종목을 좀 준비했는 거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LCC 관련돼서 어느 정도 자금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슈가 좀 많이 붙고 있고요. 표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국내선에 대해서 LCC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LCC라는 게 저가 항공이면서 이제 항공기를 렌탈해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2주 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원유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항공기 그러니까 항공 운항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가 지금 원유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충분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가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2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하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선에 계속 여행에 대한 운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우상향 가능하다. 이 부분 봐주시면서 이 종목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대장주 같은 대한항공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이 그렇게 대한항공 보면서 LCC에는 제주항공을 봐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료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조정 받았을 때 이제 유류 할증세나 이런 게 부분이 조금 싸질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영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주항공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항공 관련주가 1월 때부터 계속 올라왔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23,000원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23,000원 이후로 추가 슈팅 가능하니까 조금 내려왔을 때 23,000원 지지하는 거 보시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2주 후에 정부에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탄력을 받는다 했을 때 신고가까지도 다시 한번 가능하니까 이 정도 조금 아래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게임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제 대만에 진출을 하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섹터가 잘 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N게임이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급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고요. 다양한 게임 회사들이 NFT랑 메타버스 그리고 뭐 P2E에 대해서 이슈가 좀 많이 붙다 보니까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좀 주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카카오의 자회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제 대만에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이슈도 많이 있죠.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 부분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는 일단은 코인도 갖고 있죠. 보라코인이라는 그런 블록체인이나 코인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사용자, 유저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따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NFT랑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다양한 재료가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게임 관련주들 섹터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1조 원 정도 터졌었어요. 게임종 원래 이렇게 터지는 종목이 아닌데 1조 원 이상 터졌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서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도 조금 내려왔을 때 75,000원 부분을 잘 지지해 준다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고 넘어올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간의 수급 변화가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상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반등이 미국에서 나오면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요. 특히 기술주의 흐름 오늘 좋은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는 0.33% 오르면서 2,70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 탄력 강합니다. 0.48% 오른 932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양 매도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8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454억 원, 40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은 기관은 거의 관망에 가까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은 256억 원 매수 우위, 반대로 외국인은 273억 원의 매도 우위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빨간불이 우세한 가운데 삼성전자 0.44% 상승하면서 68,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대 실적에도 52주 신저가를 터치한 바 있는데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견조한 실적으로 8만전자를 회복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요.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의견도 나온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44만 6천 원 지나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장 마감 후에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2,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지만 시장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을 딛고 강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 지나가면서 11만 3,500원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만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파란불이 우세합니다. 카카오 1.5% 밀리면서 98,4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연봉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로 인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2차 전지 배터리셀 정말 강합니다. 삼성 SDI 2% 넘게 상승하면서 59만 6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 1.35% 오르면서 52만 5천 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높은 이익 창출이 기대가 된다는 리포트 나온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먼저 볼 텐데요. 빨간불이 우세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44만 7,900원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추가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유상증자를 통한 해외 진출 추진 소식이 앞서 전문가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죠.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 달력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64% 오름세로 62,800원 지나가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펄어비스는 1%대 낙폭 기록을 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약보합권 정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 볼 텐데요. 역시 빨간불이 우세한 가운데 위메이드는 1.48% 조정 양상에 있습니다. 10만 100원 지나가고 있고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첨보 모두 오름세 시현하고 있는데 첨보가 특히 강합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1.53% 오르면서 31만 5,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개론적인 시황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롱투코리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73% 상승한 채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게임주죠. 게임주 관련돼서는 앞서 전문가님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열혈강호 온라인이 전날 기준 서버 41개를 넘어섰다, 91개를 넘어섰다, 71개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루 평균 10개가량의 서버가 추가돼 100개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와 함께 비교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메이드의 주가를 상승 견인했었던 P2E 게임, 미르4 글로벌이 서버 100개까지 돌파하는데 한 36일 정도 걸렸던 것과 비교해서 흥행 속도가 약 4배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작과 더불어서 기대감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롱투코리아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현재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7.66%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7.66%에서 8%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포항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라인 건설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현재 이렇게까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원래 아닌데 오늘 7%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앞서서 소개가 한번 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NHN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NHN벅스 17,000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HN벅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장중에 VI가 이미 발동이 된 모습인데요. 앞서 전문가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NHN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NHN벅스 이후에도 NFT나 관련된 이슈들로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죠. 관련돼서 이슈까지 체크해 보시고 매수세도 유의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 3가지 특징적인 종목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산발적으로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도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여러분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